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각 당의 대표들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영광으로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영광군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원 속에 선거운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서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는 우리 영광 경기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우선을 두고요. 이에 맞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도 어르신을 위한 간병비 150만 원 등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이장 출신으로 영광에서 보폭을 넓혀온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수당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 국민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무소속 오기현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견제하며 새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오기현을 뽑으면 농사, 쌀 농사는 마음대로 주십시오 여러분. 군수가 직접 전국에 판매하겠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도 영광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현재의 이런 방식의 정치 운영, 국정 운영 안 된다라고 두 번째 경고해야 되는 게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호남에서 경쟁하고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입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고인물은 썩는다며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고인물이 상한다고 그 물을 고스란히 떠서 색깔만 다른 통에 담으면 여러분 그 물 드시겠습니까? 각 당의 대표들이 총출동해 영광에 뜨거웠던 선거운동 열기는 곡성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곡성으로 이동해 박웅두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고 민주당 조상래, 국민의힘 최봉희, 무소속 이성노 후보는 전통시장 등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인한 고통의 흔적은 지금도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 아픔의 역사를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큐 제작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징용지로 꼽히는 아소탄광 인근 위령비. 위령비를 살펴보는 학생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배에 승선했던 수천 명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의문의 폭발로 몰살당한 우키시마오 사건을 추모하는 글도 남겨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 5명이 일본에서 직접 촬영한 이 영상들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흔적과 고통을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미완의 기환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조금 더 좀 인정하고 한국인들도 좀 더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알고 이러면서 약간 그 미완성을 완성으로 거듭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구남도와 우토로 마을 등도 찾아 조국이 겪었던 비극을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렸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싶어서요. 이미 알려진 거는 알려졌으니까 좀 더 깊게 안 알려진 사건들도 알려줘야 한다고 교육해야 한다 생각해요.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미완의 귀향 제작을 위한 구성과 자료 정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슬픈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기록의 작업에 착수한 학생들. 두 나라가 앞으로 더 나은 화해와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올바르게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제작 중인 강제징용 다큐멘터리 미완의 기환은 오는 11월 상영회를 거쳐 SNS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순 사건 76주년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여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오동도에 위치한 여순 사건 기념관입니다. 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얼굴을 본뜬 조형물, 그리고 여순 사건을 다룬 최초의 영화 동백도 상영됩니다. 10년 동안을 아무 말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순 11구 기념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일엔 100명, 주말엔 200명이 찾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한 시민은 그날의 두려움을 생생히 떠올립니다. 이제 귀로 듣는 것을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제 3년 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실규명도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진상조사 기한은 턱없이 부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었으니까 피해자들도 더 많았을 거고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우려는 큽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여순 사건 그럼 여순 반란 사건 그러면서 굉장히 움츠리셔요.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 시민들도 뒤늦은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몇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백화점 의류 매장은 가을색이 완연합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징검다리 연휴에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기대만큼 손님들이 북적이진 않습니다. 드문드문 찾는 손님들도 지갑 열기를 주저합니다. 하는 일이 많이 줄었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좀 줄게 되죠, 소비도. 광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지난 4월 이후 5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신발과 가방은 23%, 가전제품은 18%, 의복은 11%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소비 여력이 줄어서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구매를 미뤘다는 반증입니다. 젊은 층의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는 중입니다. 과시적 소비를 상징하는 욜로족과 플렉스 대신 꼭 필요한 물건을 그것도 하나만 산다는 요노족과 낭비를 최소화하는 짠테크가 뜨고 있습니다. 아껴서 이제 진짜 필요한 걸 사야 되니까 뭐 집이랄지 차라든지.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던 높은 물가는 다행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불황 탈출의 계기는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불황기가 길었던 만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역의 원도심 골목 상권은 어디라 할 것 없이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매년 인프라 개선과 축제 등 지자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섰고 흥겨운 공연의 골목이 활기로 가득합니다. 순천 중앙로에서 열린 최대 원도심 축제. 패션거리로 조금만 들어가면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축제에 인파가 몰려도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을 빼면 매출이 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우리들은 손님들이 오다가도 그다음 차 주차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이 없는 것 같아요. 맛집이 좀 많이 생기고 젊은 애들이 좀 나와야 좀 활기가 있겠죠. 인구 감소와 소비 방식 변화, 경기 침체까지 부침을 겪는 지역 원도심 상권들. 축제와 행사로 사람을 단번에 모으는 것도 좋지만 지역 고유의 색을 살린 활성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과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경험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고 나중에 추억이 돼서 다시 원도심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순천시는 기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개선 외에도 빈 점포의 청년 창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웹툰이랄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테마거리 조성이랄지 이런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우리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원도심 점포들의 폐업 사태. 골목 상권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축인 만큼 이제라도 사람이 찾지 않는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보다 사람이 찾을 매력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요즘 김 주산지 전남에서는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김 농사 시작이 보름 이상 늦어졌습니다. 김 생산량 감소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 같은 이상기후가 서남해안 대표 어종의 어획량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 해남. 창고 안에 둘둘 말린 김발과 김 종자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벼농사의 모내기에 해당하는 종자 붙이기가 한창이었을 시기. 고수온의 가을 폭우까지 겹쳐 수온이 도통 떨어지지 않으면서 채묘 시기를 늦춘 겁니다. 그 수온이 너무 높은 관계로 태풍 영향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전남 김 주산지역 내 바다 수온은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았습니다. 22도 이하의 적정 수온이 갖춰지지 않으면 김발에 이렇게 붙여놓은 김 종자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대로면 첫 김 채취도 보름 이상 늦어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이 한 번 정도 못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어미는 피해를 어차피 한 20-30%는 소득 감소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올해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인근 해역의 김밥과 조미김용 김품종의 채묘 시기는 최근 5년 사이 4주가량 지속적으로 늦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다 수온 상승의 영향이 김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대표 수산물의 어획량 감소로도 관찰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참조기 어획량 역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병어 어획량 역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가도에 의해서 어업 생산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서해는 수심도 얕고 근데 해안선은 또 되게 복잡해요. 이런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자원량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최근 조기와 병어 품귀 현상 역시 가격 고공 행진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상기후는 우리 삶에 훨씬 가까워진 모습으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한 14명의 열사를 기리는 문화예술인 조직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이 오늘 출범식을 열고 영화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새벽광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역사적 자료를 모아 그날의 시민정신을 되새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영화는 시민 모금을 통해 제작될 예정이며 이지훈 역사특별시 광주연구원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광주 북구와 전남 담양군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에 방점을 찍고 만들어진 담양-광주 통합북구발전 포럼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담양-광주 통합북구발전 포럼은 인구 감소 해결과 일자리 안정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문화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가 최근 5년간 유일하게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건수에서 광주는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은 강원과 경기, 전북 등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평군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한평 국화의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6,300여 개의 국화로 구성된 대형 국화 트리와 종소리 게이트 등 독특한 국화 작품이 선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